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재판부 교체 이후에 열린 대장동 첫 재판에서 공판갱신 절차 간소화에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서 지난달 28일 도입된 새 규칙인데, 이 새 규칙에 대한 적용을 거부하면서 이재명 대표 측이 또 한 번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갱신 절차 간소화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선되면 이제 재판 중단될 거라는 의견 예상하십니까? 21일 예정된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 출석하시나요? 잠깐만요. 네, 이 공판갱신 절차 간소화라는 건요, 지난달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전략을 막겠다는 차원에서 도입이 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재판부가 바뀌거나 그 일원이 바뀔 때 영상 증거나 법정 증인 신문 녹음을 재생해서 일일이 다 들어보고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녹취록이나 녹취서 열람으로 가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래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 그런 규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 내용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재판부가 증언 녹음 충분히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판 갱신 절차 간소화에 반대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원래 방법대로 진행돼야 한다. 이제 바뀐 규칙대로 우리는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녹취록 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피고인 이재명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녹음을 들을지 말지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녹취록만 보고 재판을 진행했다면 아마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었을 텐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지금 저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재판 지연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송영은 변호사님, 일단 간소화 절차를 본인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러니까 이제 또 재판 지역 전략 펼치는 것이다, 이런 지적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개정된 형사소송 규칙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그 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는 지금 8개 사건, 12개의 범죄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사건은 8개인데 왜 재판은 5개인가?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는 한 사건으로 병합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범죄 혐의, 비리 혐의가 작으면은 금방 재판을 받고 빨리 끝나지만, 오히려 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고 그 규모가 클수록 재판이 몇 년씩 걸려서 부지하세월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이 대장동 재판부 전원이 변경되면서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녹취록을 전부 다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면 녹음물의 중요 부분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엄정한 시선으로 보고 계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에는 뭐 녹취록 분량, 뭐 녹취록뿐만이 아니라 재판 분량이 한 20만 쪽 정도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거 다 녹취 듣고 기록 다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소요될 걸로 보십니까? 과거에 이 비슷한 일이 이른바 사법농단이라고 불렸던 양승태 대법원장의 1심 재판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변호인단이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다 재생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다 듣는 데만 반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죠. 반년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녹음물을 다 재생하는 방식으로 가면은 얼마나 걸릴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네. 재판부는 녹음물을 다 듣는 건 아니고 녹취록을 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활자화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2월 28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 규칙은 사실 녹취록까지 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재판부가 그 내용을 고지해주는 방식으로 이 공판 절차 갱신에서의 증거 조사를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고 간이한 방식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그 방식으로는 가지 않기로 된 것입니다. 네.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다만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될 경우에, 이건 지금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이 말씀도 꼭 좀 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임주혜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도 역풍을 맞고 여론의 심판을 받겠지만 재판부도 엄연히 정해진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요청한다고 해서 다 일일이 들어주게 되면 재판부도 비난을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재판부의 인사 이동은 사실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인사 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변론의 갱신이 일어나는 부분은 어찌 보자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다른 일반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때 그리고 갱신 절차를 거칠 때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 부분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구성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까지 이루어졌던 재판의 내용, 변론의 과정은 다시 복귀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지금 이 녹취서, 그러니까 증언된 내용들 같은 부분을 활자화해서 문서로 보겠다는 건데 네. 그것만으로도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예. 그 자료가 얼마나 방대하며 그것을 꼼꼼히 보면서 주요한 쟁점들을 정리하는 데는 이미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부분 다시 듣겠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더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개정된 형사소송법 규칙의 그 취지에 맞게 간이한 절차를 최대한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소 수개월, 뭐 길게는 반년도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지난 총선 때는 이제 시간이 없다고 대표가 예, 어쨌든 맞습니다. 총선 일정을 빨리 진행해야 하자. 되기 때문에 재판에 일일이 다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서 간소화 절차에 일부 이제 동의해주는 의견도 이재명 대표 측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초래되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그때는 또 맞고 말 바꾸기. 예, 네. 지금은 다르냐 이런 지적 나오는 것 같은데 소영주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 바꾸기로 보고 싶은 사람 말 바꾸기로 보겠죠. 근데 이제 그때 재판 상황마다 피고 측은 그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가는 것들이 본인들에게 유리한지 조금 늦게 가는 게 유리한지는 피고의 방어권의 차원에서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사소송 규칙 부분들을 재판의 어떤 진행 절차를 빨리 하려는 어떤 대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을 하나 결국에는 재판부가 기사에서도 봤다시피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거의 녹취에 대해서 형사소송 규칙이 변했는데 동의하느냐? 근데 검찰 측은 이대로 갑시다. 근데 피고 측은 이거는 새로운 재판부가 그냥 녹취서만 봐서 발췌해서 보기로는 사안이 중대하니 그거는 부동의합니다. 라는 의견을 개진한 거죠. 그러니까 피고인의 힘이 없어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 안 된다라고 불허하면 그것도 그대로 받아들일 이건 수 있는 재판부가 거예요? 판단하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녹취를 기존으로 하되 녹음도 필요하면 듣겠다라는 것이고 재판부가 판단하게 두는 것이지 의견 개진 정도를 가지고 말 바꾸기란다? 그런 좀 과도한 어떤 해석이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재판이 굉장히 지금 대장동 1심 재판, 아직 백현동이랑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백현동 이런 것들은 들여다보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뭔가 지연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발언을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해서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에서도요 사법부를 향해서 이 대표의 재판을 서두르라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불법 대북송금, 법화유용 등 모든 재판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유독 이재명 대표 앞에서만 무기력했던 공직선거법 633 조항의 복원이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은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2심은 4개월하고도 10일이 지나서 3월 26일에 나오게 됩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금년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2심에서 날린 40여 일을 만회하기 위해 5월 중에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랍니다. 예, 임 변호사님, 뭐 물론 지금 간소화 절차 거부한 건 대장동 재판입니다. 네. 그런데 당장 이제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26일로 예정이 돼 있죠. 근데 여당에서는 26일 항소심 선고 이후에 곧장 대법 선고도 5월 안에 빨리 좀 내려달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 가능하겠습니까? 그 633 원칙이라고 하죠.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심은 6개월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라. 그러니까 선거 관련 그런 취지를 보자면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내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미 1심에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2년이 넘게 걸렸잖아요. 항소심은 그래도 재판부에서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집중 심리했지만 3월 26일 이 3개월 원칙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상고심으로 갈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3월 26일 이후의 절차를 보면은요. 일단 양쪽에 상고할 수 있는 기간 줘야 되죠. 그리고 이 자료들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는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저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서류가 송달이 되어서 이제 시작하자 하는데 최소 한 달 정도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서류가 제때 송달되지 않는다거나 네. 수령을 미루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면 더 늘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5월 안에 선고가 되려면 대법원이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미 1심과 2심에서 대부분의 부분들이 충분히 다투어졌다는 걸 가정해도 사실 한 달이라는 기간은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안에 어떤 결론이 나는 거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네.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보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재명 대표. 예. 1, 2심이 똑같이 나오게 되면 더 빨리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다르게 나오게 되면 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아, 이 그렇죠. 과정도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항상 좀 길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빠르게 결론을 내달라는 어떤 국민의힘의 목소리, 어떤 국민들의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